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코인 과세 유예 관련된 청원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소식,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 나왔던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코인 과세 유예 청원 다시 올렸는데요. 찬성 부분 일단 100명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이 되면 일주일 정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5만 명 투표는 이제 일주일 뒤에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번에 해보니까 뭐 7일 이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일주일 꽉 채워서 그 다음에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느 지점에 있냐,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찬성 시점에 일단 머물러져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검토 기간이 일단 들어가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이제 자연스럽게 투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해당 모든 유튜버 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캠페인을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또 찾아가야지. 국회의원 일 안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또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었던 간에 저는 정치적 색깔이 없지만 누가 다수당이 되었던 간에 결국에 둘 다 코인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국민이 정말 필요한 법안도 통과 안 시켜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그나마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확률 자체가 안 올라오겠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지표 내용이 이제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와서 ETF에 있는 유입량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피델리티 쪽의 유입량이 뭐 나쁘진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골자는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 이제 고용 지표 추이가 곧 나오게 될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좀 더 둔화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냐, 이제 과거 대비 한 30% 정도는 좀 많이 둔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 GDP 부분에 있는 GDP 나우도 예상 추이를 이제 많이 낮추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좀 더 많이 낮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시점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더 짧고 굵게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너무 느슨하고 지루하게 가면서 시장이 파괴되면서 갈 거냐는 이번에 연준에 있는 고민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요, 보게 되면, 자, 이번에 매크로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일정 추이가 좀 빠듯합니다. FMC 일정은 6월 13일 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CPI 나오고요. 이제 구진 이직 보고서부터 등등등 다 굵직한 고용 지표 등등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족 요건이 조금이나마 핀트가 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6월달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QT 어차피 축소 안 하고 완화하는 형태로 가니까 나쁠 건 없이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시그널 자체가 이제 9월 달이냐 아니면 연말 거의 끝자락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시간관의 싸움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의해서 고용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연준이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이걸 딱 명확하게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과 저의 생각에 어느 정도 괴리 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빈틈을
최대한 좁히고자 자료 데이터를 모아서 아마 이렇게 차후에 이렇게 다수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소비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걸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인데, 이걸 맞추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의견들도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8월까지 이제 좀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뭐 가능성도 한번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9월 FOMC 전때까지는 금리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제 QT 완화만 있을 것이니까 아마 그걸로도 충분하게 이제 기대감 갖고 가지 않겠냐. 어차피 6월 달까지는 아무도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AI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목소리와 인텔과 그다음에 AMD가 계속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증시의 부진은 항상 9월 달 정도의 부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쉼표를 찍는다라고 해도 9월 달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냐. 코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ETF까지 여기에 자금이 이제 스며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농도에 있는 짙은 구간대는 더 9월 달이 가장 조정에 있는 시기가 짙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부분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절묘하게 맞추게 되면 파월은 다시 다른 평가로 재평가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자기 자리를 아마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스태그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관적인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데이터 근반만 좀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스태그가 안 왔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곧 이 구간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뻥카에 저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초과 저축률 추이, 그러니까 즉 미국인도 이제 시드가 거의 다 말랐어요. 24년도 3월 달이죠. 이거 길어봐야 1년만 지나도 이제 시드 부분이 어느 정도 소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내년 1분기 안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곧 나중에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제 한 1분기 지났으니까 1분기 때 이게 저축률이 마이너스가 났으니 향후 이제 한 못해도 3, 4분기 정도 때만 나와도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임금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때부터 연평균 3년 동안 계약했던 계약 건수가 있기 때문에 2025년도 때부터는 임금 추이가 조금씩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뭐 종합적인 추이로만 본다라고 해도 이제 떨어질 부분만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도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냐 못 버티냐의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까지 성장 곡선 추이를 보았을 때도 TVL이나 가격 상승률 추이에 따른 이제 각자 뭐 알트코인들의 이제 이런 실적 추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라나 이더리움, 앱토스 수순이 이번에 나왔다고 해도 이번에 언락 물량도 좀 고려를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 등 돌린 개미들 증시에서 다시 흘러가고 있다. 근데 금투세가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금투세는 모두 다 적용이 되지만 여기서도 금투세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주식은 아무것도 없이 가지만 코인은 기타 소득세로 가니까 무조건 과세 유예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투세도 싫고 기타 소득세도 싫으니 과세 유예로 제가 계속 캠페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는 게 이번에 주식 투자 소득세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1000명 표준 오차도 9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부정과 보통과 긍정이 별반 차이가 안 났다라는 게 놀라울 수준입니다.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의 금융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국민의 비중은 생각보다 많이 낮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 기사님하고 가끔 이제 먼 길 갈 때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별로 관심 분야가 물론 아니면 대화가 안 되겠지만 관심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금 부분 복잡해서 싫어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블랙록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라고 눈에 보이는 시선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걸 비싸다라고 할 때 차선으로 어떻게 해서 내 전략을 가져갈 거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기가 어려우니까 매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ETF 쪽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충당하는 형태로 투트랙 옵션을 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필요했던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부분을 좀 더 확대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24년도 ETF 전체 유입량이 26%가 이번에 유입이 됐고 피델리티가 56%, 피델리티가 요즘 선방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입 비중도 보았을 때 피델리티가 가장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가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보유량도 역대 최저치 정도를 찍어 주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채굴 쪽도 선택과 집중 쪽으로 갔죠. 그래서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은 거의 다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역대 최저치로 가지 않을까. 그 다음 반감기 되면 더 최저치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채굴에 던지는 물량 비중은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집 주소 보유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암흑기 구간대를 잘 버텨서 적립식으로 계속 매입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감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 있는 포지션을 똑같이 맞춰서 가면 손실률도 반으로 줍니다. 근데 듣보잡 알트코인을 사게 되면요, 전체에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그 비중이 너무 높으면 성공할 확률은 높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 있는 파악과 사업성과 여러 가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코인 시장은 법이 지켜주지 않은 시장이니까요. 현 시점에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서 승부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트위터에 있는 트위터 지수와 그 다음에 락업에 있는 기간별 추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있는 투자자 범주와 비중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구조도 어떻게 풀리느냐 기준점으로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력의 평판과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그 트윗에서 이제 반응들, 나머지에 있는 회사들의 반응들, 경쟁 회사의 반응들도 계속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기영 대표도 최고의 시가총액 아직 과대평가되지 않았다. 그래서 버틸만하다. 라는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블록 피어스가 이번에 홍콩으로 복귀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에 따른 ETF 부분에 이제 좀 유입량의 신호탄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척도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홍콩에 부양을 좀 해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체력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국의 금리 인하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 좀 홍콩의 움직임도 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그 미국이 금리 인하가 나와야 홍콩에 따른 추이도 같이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캠페인을 하긴 하겠지만 이 캠페인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이번 부분도 정말 어렵겠지만 5만 명 달성
그때도 간당간당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 어차피 한 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나 수요일 정도에 국민청원 이제 5만 명 투표가 진행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또 도달을 해야 그만큼 우리에 있는 힘과 파워,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에 있는 그런 부조리함, 불합리한 부분이 앞으로 이번 형태로 인해서 또 차후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올려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형태는 제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